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탱자나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나이덕 작가의 수필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 탱자나무가 뭐냐면요, 가시가 더럽게 많은 나무예요. 왜? 그 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나무 막 뽀짝뽀짝뽀짝 하는 거 그렇거든요. 근데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라는 소리는 뭡니까? 그럼 울타리가 가시로 돼 있다라는 소린가? 일단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탱자나무에 대한 글쓴이, 이걸로 하자 그냥. 탱자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여기서는 가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시. 가시로 표상되는 삶에서의 고통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그러한 고통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글쓴이만의 개성적인 시각이 드러냈다. 개성적인 시각. 그렇죠. 숲의 특징이었죠. 숲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특히 글쓴이는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라고 하면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 왜 이렇게 띄어쓰기가 지랄 연병이야.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삶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뭐야? 야, 가시가 됐대. 뭐야 이거? 가시는 찌르죠, 아프죠. 그러니까 뭐야? 나댈 수가 없다.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성 있어요? 형식 있어요? 없어요. 그냥 처음, 중간, 끝만 있습니다. 뭐 이래요. 주제는 삶에서 고통이 주는 의미와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 그러니까 뭐야?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너네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읽게 시키는데 모가지가 아파 죽어버릴 것 같네요.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에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라면서 이제 여기가 뭐야? 과거 회상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인 내가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죠.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탱자는 그 귤하고 오렌지 비슷한 나무예요. 상큼한 겁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대요.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야? 고향에 탱자나무가 너무 많았대요. 탱자나무가 많았던 고향을 떠올렸죠. 여기까지 보일라나?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의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야, 봐봐. 시큼한 맛, 미각적 심상. 노랗게 된 손바닥, 시각적 심상. 탱자 냄새 같은 것, 후각적 심상이죠. 결국 뭐야? 딱딱딱딱 들어라. 고향 하면 다 그런 게 떠오른대요. 그거는 뭐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대요. 가시를 이렇게 세웠나봐요. 왜 그따구로 갖고 놀았을까? 찔리려고 환장했죠. 어쨌든 이거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린 겁니다. 굳이 쓰진 않을게요. 자, 쓰고 난 지운다잉.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들을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졸라 잔인하네요. 가시 이렇게 또 자, 악수 푹 피팍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시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었대요. 자, 그래서 탱자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서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대요.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있을 거라고 혼자 제멋대로 단정해버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찔렸어요. 부어요. 뭐시여? 이건 독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어린 마음에. 씁시다. 탱자나무에 찔린 이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제멋대로 가시에 부정적 판단을 내린 거죠. 제멋대로 가시에 부정적 판단을 내림.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게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즉 가시의 의미는 뭡니까? 방어무기예요. 자기 자신을 나쁜 새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시는 뭐다? 자신의 보호수단 또는 방어기제 같은 거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의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자, 여기 밑줄 치고 쓰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야? 가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그거 가시 왜 있냐면 그거 자식 보호하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는 독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린 거구나. 그러면 가시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네라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씁시다. 그래서 킹버지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내가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가르침으로 무엇이? 가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합니다. 그러면 이 수필에서 깨달음은 뭐겠어요? 그 가시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죠. 다 썼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던 어느 날 탱자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잭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졌던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뭐야? 역설적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그 가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건데 바람 때문에 이렇게 휘달리다 보면 자기 자신을 퍽퍽 찌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는 내 유년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이 다 가고 어느 정도 이제 크겠죠?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려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너네네요, 딱 중고등학교. 이거 바로 외쳤지? 그 다음 가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에 들려있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학생. 비유법 쓰고 있죠, 지금.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 너네는 오케이 거시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친구를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 후 가족을 아이고 허리야 씨.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쓰시고 난 넘길게요. 생활의 질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에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결국 저 생활의 질은 뭐야? 생활의 부담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라는 소리겠지. 점점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가시가 자라고 있었대요.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이게 뭔 소리야? 삶 가운데 엄청 고통을 받는다는 소리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내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네? 그냥 갑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 밑줄 치세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짐이에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삶. 그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삶의 고통을 통한 성숙입니다. 삶의 고통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겠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합니다.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단점 또는 가시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미워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이거 가시의 부정적 역할이죠. 가시의 부정적 역할입니다. 자, 그거 쓰시고 자,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답니다. 아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이 좀 짧았다고 했어요.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런 방탕한 생활 속에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뭐야? 죽었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통해서 불우한 삶을 겪었지만 뭐야? 결국 그 가시, 그러니까 다리를 잃은 게 이 사람은 가시였겠죠. 하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뭐 한 거야? 남긴 게 있었어요. 씁시다.
뭐야? 화가로서의 명성이죠.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삶의 고통 때문에 나는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라고 그런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가시의 긍정적인 역할이죠. 가시의 긍정적 역할 1번.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뭐야, 이건 가시의 긍정적 역할 2번째입니다. 가시의 긍정적 역할 2번째. 자, 뭐야,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구만.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었다. 가시의 긍정적 역할. 세 번째죠. 그러니까 가시라는 거는 사람을 겸허하게도 만들어 줍니다.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잘못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고통 같은 거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여기 있죠? 씁시다.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살아야 할 존재이지도 모른다. 뭐라고 쓰냐? 씁시다. 극한의 고통이 오히려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역설적 거식입니다. 역설적 인식. 에헤? 그다음 합시다.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그때 뭐 가시에 해가지고 썩나서 난리 났다며.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의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돋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유년기를 벗어나면 가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유년기를 벗어나면 누구나 누구나 이런다라는 뭐야?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가시를 가진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진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게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는 탱자나무, 눈앞에서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니게 된다면,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있네요. 이거 씁시다. 자, 짙푸른 탱자나무를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이거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면 마음도 조금 가라앉는 것이다 쓰세요. 그러니까 뭐야? 탱자나무를 떠올리며 상처받은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쓰세요. 탱자나무를 떠올리면서 무엇을? 그 고통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 고통으로 상처받은 마음 가라앉는 으차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읽을게요.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뭐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하면서 결국 그 유년 시절에 느꼈던 그 탱자나무와 그 가시, 탱자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시가 처음에는 부정적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좋은 것이었고요. 그 나쁜 것이, 그 좋은 것이지. 근데 왜 좋아?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그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결함 같은 거지만 그 결함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가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야, 이거 수필치고는 좀 길죠? 이게 전문이에요. 이게 다 끝까지 다 있는 거라서 좀 길었는데 역시나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풀어오세요.